안녕하세요. 새벽에 책 읽는 여자 엔다준마입니다. 오늘도 낭독으로 이렇게 새벽 시간에 문을 열게 되어서 기쁜데요. 마찬가지로 정호승 시인의 산문집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 책 중에서 오늘은 상처는 스승이다 라는 부분을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처는 스승이다. 생활성서에서 읽은 우화한 편이 기억납니다. 10cm 자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자는 무엇이든 그 길이를 마구 재고 다니면서 으스대었죠. 넌 길이가 5.4cm야. 넌 키가 9.8cm 밖에 안 돼. 넌 코의 길이가 6.2cm야. 10cm도 안 되는 것들이 까불어.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10cm 자는 저울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저울은 자를 보자마자 무조건 자를 저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웃음을 터뜨리며 비웃었죠. 하하, 넌 겨우 5g이군. 자식, 아주 가벼운 놈이네. 비켜라, 상대도 하기 싫으니까. 저울은 더 이상 자를 쳐다보지도 않고 휙 가버렸습니다. 10cm 자는 너무 기가 막히고 억울했죠. 저울이 자기 멋대로 함부로 평가하는 것이 몹시 기분이 나빠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10cm 자는 깨달을 수 있었죠. 자기 또한 남들을 함부로 평가하고 많은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저는 이런 자도 저울도 되고 싶지 않아요. 남한테 그런 상처를 받기도 싫고 주기도 싫거든요. 그것은 상처가 주는 파괴적 힘이 무섭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저 혼자만의 희망사항일 뿐 상처를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을 수 있는 세상은 아무데도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 할지라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사랑하게 됩니다. 상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만 남아있을 뿐 왜 상처를 주느냐고 따질 수 없는 게 우리네 삶의 현실이죠. 상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살아가는데 힘이 될 수도 있고 있던 힘마저 빼앗아가 버릴 수 있는 것이 곧 상처일 뿐입니다. 골마 들어가는 상처를 들여다보고 울고만 있으면 있던 힘마저 빼앗기게 되고요. 스스로 상처에 약을 바르고 끊임없이 돌보게 되면 오히려 그 상처가 힘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겐 상처가 삶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는 경우보다 살아갈 힘을 잃는 지름길이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지난날 입었던 상처 때문에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고 왜곡된 삶을 살게 되는 경우는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너무나 많습니다. 저만 해도 지극히 작은 일에도 큰 상처를 받고 그걸 견뎌내느라 늘 고슴도치처럼 웅크리고 지내는데요. 비록 진정이 아니라 하더라도 집사람이 우리 이제 그만 살아요 하고 말하면 그 말 한마디에 저의 인생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 한마디를 용서하기 위해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게 되죠. 상처에서 새살이 돋기를 기다리기엔 제 인생의 겨울이 너무나 길더라고요. 비극을 하나의 축복으로 보기엔 제 자신의 영혼이 너무나 나약합니다. 그런 제 자신을 바라보고 있으면 서글픈 생각조차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상처받지 않는 삶을 아예 바라지 않으려고 해요. 이런저런 상처에 제 인생 전체를 그냥 맡겨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상처 없기를 바라면 바랄수록 더 많은 상처가 생겨납니다.
아무리 조심조심 피해 다녀도 상처받는 일이 꼭 생기게 되더라고요. 살아가면서 상처 없기를 바란다는 것은 바다에 가지도 않고 바닷가를 거닐고 싶어 하는 것과 같고요. 올라가지도 않고 산이 정상에 오르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상처 없는 삶에 대한 희망을 버리기로 했어요. 그 대신 상처를 받아들이고 긍정하는 일에 남아있는 인생의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기로 했습니다. 상처를 받아들이지 않고 평생 부정만 하다가 그나마 남은 인생을 다 허비할 수는 없잖아요. 부정하면 할수록 상처를 돌보고 긍정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상처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스스로 치유하려고 노력해야겠죠. 엄마가 아기를 돌보듯 그렇게 정성껏 돌보아야 합니다. 내 상처를 스스로 엄마처럼 돌보아야 한다고요. 나 외에는 아무도 나의 상처를 돌보아 줄 리가 없거든요. 엄마가 아기를 돌보지 않으면 그 아기가 어떻게 될까요? 상처가 어디에서 왔건 어디에서 태어났던 그건 아무 상관이 없죠. 상처가 현재 내 안에서 하나의 생명체로 살아 움직인다는 사실이 중요한데요. 상처는 어쩌면 지금 내 안에서 나를 해칠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미 해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거칠게 분노의 뿌리를 내리고 잡초처럼 자라나 내 삶을 폐허로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내가 돌보아 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저는 제 상처에 열심히 치유의 물을 주고 돌보려고 합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철저하게 버려진 내 상처에 황폐한 텃밭을 가꾸려고 노력하는데요. 풀을 뽑고 땅을 갈아 상추도 심고 토마토도 심으려고 해요. 그 텃밭에서 생산된 푸성귀를 먹고 다시 인생이라는 먼 길을 걸으며 날마다 제 상처를 위해 기도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분노의 열매를 맺지 않도록 어떠한 상처이든 제 가족으로 받아들여 다독여 안아주고 죽는 날까지 함께 살아가고자 합니다.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은 어디까지나 나 자신에게만 있을 뿐이기 때문이죠.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이 나를 치유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거나 기다리고 있는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상처를 치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게 상처 준 자가 잘못했다고 사과해야만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그때 비로소 내 상처가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크나큰 오산이겠죠. 어떤 상처를 받든 그 상처의 궁극적 책임은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상처는 내가 돌보아야 해요. 나 이외에는 아무도 나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기 때문이죠. 나만이 나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치유하지 않으면 상처는 골마 터져서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내 상처가 내 아들이다. 내가 낳은 내 아들이다 하고 생각하고 그 아들의 어머니가 되고자 노력하는데요. 그렇게 상처의 어머니가 되면 이 세상 모든 어머니가 다 그렇듯이 저도 그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목욕을 시키고 잠을 재우며 한없는 사랑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텔레비전 프로 중에서 자정시간대에 방영하는 병원 24시를 가끔 보는데요. 그 중에서 어린이 환자가 나올 경우 가능한 한 놓치지 않고 보려고 해요. 어린이 환자들은 자신의 병에서 오는 상처와 고통을 어른 환자보다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행동하기 때문인데요. 아이들은 아프면서도 장난을 칩니다.
아파 눈물을 흘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웃음을 보여주는데요. 저는 상처가 있는 이 어린이 환자들의 단순성과 긍정성을 배우고 싶어요. 어린이처럼 단순해야 상처가 밥이 되고 힘이 되겠죠. 어린이처럼 긍정적이라야 상처에서 새로운 싹이 틉니다. 아무리 아파도 어린이 환자처럼 울다가 웃을 줄 알아야 인내와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신경림 시인은 시 갈대에서 산다는 것은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다 라고 노래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상처는 스승이다 라고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스승의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상처는 스승이다. 절벽 위에 뿌리를 내려라. 뿌리 있는 쪽으로 나무는 잎을 떨군다. 잎은 썩어 뿌리의 끝에 닿는다. 나의 뿌리는 나의 절벽이오니 보라, 내가 뿌리를 내린 절벽 위에 노란 애기 똥풀이 서로 마주 앉아 웃으며 똥을 누고 있다. 나도 그 옆에가 똥을 누며 웃음을 나눈다. 너의 뿌리가 되기 위하여. 예수의 못자국은 보이지 않으나 오늘은 상처에서 흐른 피가 뿌리를 적신다. 이상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 책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날 되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